자, 일단 먼저 방송 전에 그 AS를 좀 드리고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요즘 나 부담스러워 죽겠어. 많은 분들이 저희가 월요일 날 방송에서 의혹 제기를 했던 청담동 르챔버가 그 장소가 맞는 거 아니냐 그러고 다른 유튜버들이 송작가 TV가 그랬대요 그러고 막 달아 올리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건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동형 TV에서 제보 받아서 지목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 부분에 그 비슷한 어떤 바로 인식되고 있는 후보 지역도 한 두세 개가 더 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저희가 지정했던 데가 거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물리적 증거는 사실 없어요. 사실 우리가 뭐 경찰이나 검찰도 아니고 약간 의혹의 제기 정도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마치 거기가 실제 일어났던 장소인 것처럼 이게 이제 확산이 돼가고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오히려 나중에 정확하게 특정이 안 된 상황에서 진짜 숨어 있는 장소로 숨겨질 수 있는 위협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진중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제보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지목한 르챔버가 거기가 맞다라는 전제로 지금 있는 방송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나오는 거를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조사 중이니까. 나 부담스러워 죽겠어. 이제 처음에는 모 유튜버 그러더니 이젠 대놓고 자막까지 쳐가면서 송작가 TV가 여기라 그랬다.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네. 구독자 수가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나 부담스럽다니까 이런 거. 나 많이 부담스러워요. 네. 자,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했던 방송 안에서는 우리가 김성수 TV. 김성수 TV에서는 주로 이제 우리 이세창 총재와 이세창 총재 라인에서의 돈 얘기를 네. 돈 얘기를 파봐야 된다는 얘기를 집중적으로 했어요. 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됐냐면, 그 후로 이제 추가 제보를 받은 것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방송의 내용은 따로 나가겠지만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 사람들이 모여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때가, 그러니까, 즉, 이원창이라고 하는 이세창의 형이 정계에 진출한 지 10년 정도 지난 상황이야. 그래서 2009년도쯤에 이 사람이 이세창이 서울에 올라와서 이원창이 하던 지역구에서 자유청년맨 지부장을 하면서부터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된다는 거죠. 근데 요 시기 때 묘하게 겹치는 라인들이 뭐냐면 전부 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박근혜가 해수부를 통해서 썬라이스를 만드는 거, 뭐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전부 요 라인에 요 시기에 시작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목했었던 조남욱하고 지금 이원창의 연결고리로 생각되는 우리 양서방, 양재택 서방님도 2008년도에 퇴임해가지고 이 르네상스 고문 변호사가 되거든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본격 등장하는 2009년, 8년, 2009년부터 뭔가 연결고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럼 이 당시에 만들어진 가장 큰 연결고리는 김건희의 뜬금없는 이 주식 투자란 말이에요. 말로는 8억으로 돼 있지만.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 이거를 우리가 최은순의 돈으로 알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모든 게 최은순 안에서 돈이 나와서 김건희로 흘러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 당시의 정황을 봤을 때 정대택 씨나 주변 사람들 정황을 봤을 때 최은순이 그만큼 돈을 움직일 수 있는 전혀 자금적인 여력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치면 최은순은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돈을 굴리던 그룹은 따로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이게 삼부토군 조남욱 회장하고 거기에 일을 하는 이세창이라는 인물이 거기에 끼어든다고 하면 왜 이 사람들이 주가 조작부터 나섰을지 너무 쉽게 보인다는 거야. 왜냐면 2009년도, 8년도 이때가 전국 지역에 있는 조폭들이 서울로 다 몰려오던 시기였고 이 시기에 조폭들이 주로 하던 게 명동에서 사채라거나 벤처기업을 인수해갖고 주가 조작을 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황으로 봤을 때
윤석열은 일단 떼놓고, 윤석열은 그보다도 한참 있다가 이제 김건희하고 연결이 되는 구조기 때문에 이미 가장 먼저 양재택과 이원창, 이세창 형의 연결고리, 조남욱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97년도부터 일반미 생활을 했던 줄리라고 하는 여성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줄리와 최은순 모자에게 자금을 뒷돈을 대줬던 세력은 스스로 번 돈이 아니고 오히려 이원창 쪽에서, 즉 조남욱과 이원창 쪽에서 이러한 돈들이 만들어지고 전반적으로 관리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어저께 방송이 나가고 나서 추가로 제보를 좀 받았는데요. 이러한 제보 과정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도이치모터 주가에 쓰인 그 계좌 관리인이 이세창의 아들인 이지우라고 하는 설인 거예요. 그럼 이 이지우란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과정 중에 뜻밖의 의외의 인물에서 이 연결고리가 생겨납니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 김봉현, 그러니까 라임 사태를 일으켰던 김봉현의 관련된 측근 문자들 중에 이게 윤석열 장모 통장 관리인을 지목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그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훈 변호사가 처음으로 얘기를 할 때 지금 말하는 이원창과 이세창 그리고 이지우라고 하는 인물이 이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2020년도에 라임 사태 한참이었을 때. 그러면 결국은 5조 원대가 넘는 라임의 그 사모펀드 모금액이 있었고 우리나라 제1의 큰 기금을 했던 데가 라임인 거고 거기에 실질적인 돈 관리를 했던 라임을 살릴 뿐이라고 불렸던 김봉현 회장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윤석열한테 조사를 받고 그 당시에 이제 청와대에 있는 뭐 강기정 수석한테 돈을 줬네 안 줬네 이제 이 문제가 불거지긴 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저쪽으로 흘러간 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과정 중에 이 이원창과 이세창과 이지우가 처음으로 등장한다는 거죠. 2년 전에. 그럼 지금 재단을 만드네, 뭐 최순실의 300조 얘기를 하네라고 하는 그리고 윤석열이 조사해서 무마를 시킨 이 라임 사태하고의 연결성 여기에 또다시 박근혜 자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최순실 자금 300조가 어떠한 형태로든 연루된 게 아니냐라는 부분의 의혹을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거대 악은 최순실이 갖고 있는 돈을 통해서 잉태된 거고 이게 박정희 때부터 내려오던 아마 그 통치 자금의 어떤 그 성장 내지는 이게 증액이 이렇게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돈의 저수지에 대한 결말을 풀어가다 보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윤석열의 흑막에 대해서 거대한 친박계의 세력들의 흑막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여튼 뭐 이걸 해보기 위해서는 결국은 라임 사태부터 다시 까봐야 되는 거고요. 광주 출신의 김봉현과 전주 출신의 이세창의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 이제 나이대로 보면 이지우하고 더 연결고리가 가깝긴 합니다만 이와 관련된 돈 관계의 문제를 면밀하게 파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 이름이 2020년도에 저런 방식으로 라임을 통해서 언급됐다는 걸 보면서 아 얘네가 돈줄이 장난이 아니구나. 왜 현대를 끌고 들어와서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지 대충 이해가 돼요. 그럼 또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던 게 이제 나왔겠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돈이 필요할 때가 된 거예요. 즉, 여기 나오고 있는 2009년 이때는 친이계에 의해서 친박계가 몰락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공천에서 밀려서 아예 출마도 못 해보게 된,
그 이원창이라든지 친박 그룹들이 나름대로 다른 사업으로 음지로 스며들기 시작하는 딱 그 시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스며들었던 자금들을 갖고 지금 정권을 잡은 상태에서 이 정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총선에 신익의 부활을 위한 올인을 할 거라고 봐져요. 윤석열과 김건희는 돈을 받아서 쓰고 거기에 대한 이 카바를 치는 하수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뒤에는 친이계 자금을 이어서 관리해오고 있는 이른바 조남욱 사단들의 영향력이 본격적으로 발휘되고 있고 이제 돈을 음지로 꺼내가지고 이걸로 선거 자금을 해야 된다는 거지. 지금부터 지역위원장들 포섭하고 자기네 사람들 공천 주고 영향력 하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상현과 한동훈의 만남 또는 그와 관련된 이세창의 움직임 등등이 사실은 지금 그동안 이제 혼탁했단 말이에요. 윤석열 정권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 물론 이제 김앤장이라고 하는 그룹도 있지만 사실 김앤장도 300조쯤 되는 돈을 갖고 있는 그룹이 있었다고 하면 얼마든지 거기에 이용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슬슬 우두머리가 밝혀져 가고 있는 단계에서 지금 이세창 그 위엔 라인, 이세창이 이 모든 걸 기획하고 돈을 벌어서 이 자금을 관리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고, 이세창을 이용했던 이원창과 이원창의 협력 그룹들, 지금까지는 이제 뭐 양재택과 조남을 보고 있지만, 이러한 그룹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 권력을 독점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느냐라는 게 드러나 보였던 어떤 사건이 현담동 게이트가 아니냐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사태의 그 가장 간단한 해결점은 우리 첼리스트 그 채아 언니가 빨리 나서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한 유튜브를 한 7년 전에 만드셨는데 그때 영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딱 3개 빼고 다 지우셨어요. 그리고 구독자도 5만이 넘었고 아마 다는 안 지운 걸 보니까 뭔가 메시지를 이걸로 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 민주진영에서 이분 지켜줘야 돼요. 그렇죠. 진짜. 그리고 이미 저들은 이쪽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잖아요. 그나마 술 취한 여자 만들고 이제는 뭐 불륜 아니겠죠. 일종의 이제 남녀 관계에 있어서 관계가 틀어지게 되다 보니까 그런 관계에서 바람피다 들켜서 거짓말 한 거다라는 식으로 지금 매도를 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격에서 벗어나고 본인을 좀 더 떳떳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맞서 싸워주셔야 된다는 거죠. 네. 5만이 아니고 5천이군요. 네. 네. 잘못 봤네요. 근데 이제 보니까 희망가 남은 거 노래는 희망가 하고 성시경의 거리에서 그다음에 상록수 이렇게 있습니다. 세 곡. 뭔가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마음이 생기신다면 다음 영상은 동백 아가씨 연주를 한번 하셔가지고 네. 업로드 한번 하시면 그러면 이제 준비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네. 특별히 기대하고 있는 소스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연주를 하셨다고 하잖아요. 대부분의 연주자들이요. 본인이 연주할 때는 이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녹음을 합니다. 본인이 연주할 때. 동백아가 씨를 반주를 뜨고 있는데 네. 옆에서 짭 테일 수 없이 이 목소리가 들어있는 그런 파일은 혹시 상상하기 없을까? 싫으네요. 라는 상상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네. 르첸버에 관한 그 장소 특정에 대한 얘기는 좀 더 시간이 있어야 밝혀질 것 같고요. 르첸버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그날 어디에서 술자리가 있었던 건 확실하기 때문에 증언을 통해서 이것이 조만간 밝혀지게 되면 이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들한테 공격당해갖고 거짓말장이나 일단 이상한
비윤리적인 뭐 그런 사람으로 매도당하시기 전에 좀 더 떳떳하게 자기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이 민주그룹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지금 국민은 80%가 첼로 채아님의 증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너무 많이 했는데 대나무 숲은? 사실 최로 채아님께서 공익 신고자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그렇게 되면 그러면 더 탐사에서 공익 제보자에 관해서 보호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더 탐사에 제보를 하시면 우리 말고 우리를 그냥 저희는 보호해드리기가 좀 한계가 보내드립니다.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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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사실 이게 다예요. 네. 네. 도매로 끊어와서 도매로 끊어다가 양념을 도매로 치는. 양념 치는 거 말고는 저희가 직접 뭐 제보나 이런 걸 찾아서 네. 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참 그것도 우리가 키우고 싶은 부분이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여러분들의 활발한 제보를 통해 가지고 검증이 돼서 좋은 재료들을 많이 구해지게 된다고 네. 치면 네. 이게 맛깔나게 버물리는 데는 송작가 TV가 잘한다라는 점, 양념 맛이 맛집이라는 점, 좋고. 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